지금 여러분들 반갑고요. 네, 저는 이름이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김수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마음에 맞으면 쭉 같이 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개월 이상을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냥 딱 심리학이라고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바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심리학 개론, 뭐 심리학 입문, 뭐 심리학의 이해, 이제 이런 그 교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총 몇 과목 시험 보시나? 4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심리학을, 그러니까 이제 정보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다른 데서는 심리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은데 정보 파트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이수 내지는 이제 통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교재를 사셨는데, 이제 이 교재가 시중에 이제 주로 이제 대학교에서 학부 강의 교재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심리학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원서도 있기는 한데, 이제 원서가 번역되어서 나온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쓴, 한국 그 교수님들이 쓰신 이런 책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제가 마음이 많이 내서 이제 제가 뭐 책을 만들든지 해서 좀 더 여기에 맞는 이렇게 적합한 그런 교재를 만들 계획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제 교재 한 번만 펴보실래요? 그래서 목차를 일단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커리큘럼도 보셨죠? 빼시시 웃지 말고. 보셨어요? 아, 못했어요? 그럼 뭐 등록은 어떻게 했어? 홈페이지로 안 하고 직접 오셔서 하셨나? 요? 홈페이지 구경 안 해보셨어요? 전체적인 건 봤는데 심리학에 뭐 관련된 다른 커리큘럼 같은 건 아, 없었나? 이제 전반적인 거랑 이제 맥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올 지금 요 한 달 동안은 이제 기초죠, 완전히 기초.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의 개관과 관련해서 쭉 이제 설명을 쭉 드리고, 이후로 점점 갈수록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제 후반부 거의 아마 내년 1, 2월까지는 전체적인 거를 심화하는 것까지 다 이제 마스터를 할 거고, 이제 3월부터는 이런저런 이제 문제 연습풀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죠, 실전과 관련된 훈련을 좀 해보는 걸로.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 와중에 9월부터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함께 다루면서 찬찬히 계획을 잡아서 심리학을 한번 우리 마스터 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학의 정의, 심리학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요 교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다루고 있고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교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이제 가져다가 이제 별도로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텐션 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학습이 가장 잘 일어나는, 우리 나중에 학습 파트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학습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난 자꾸 이쪽이 시선이 가네. 내 목이 자꾸 왼쪽으로 가네. 오른쪽도 막 보내고 정면도 보내고.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 망각이라고 하는 것, 학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 속에서. 특히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는. 그 가장 낮은 단계의 학습 방법은 그냥 just listening, 그냥 듣는 거, 그냥 보는 거,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죠?
지금 단기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다 이해해요. 제 말 중에 이해 못했던 거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죠. 다 이해는 했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 100점을 못 맞아. 왜? 더한 전략이 필요한데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학습 방법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단기 기억상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내가 다시 꺼내서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고.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평상시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때 어떤 방법들 쓰셨어요? 필기, 노트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벌써 하나 나왔죠?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PPT를 틀어볼까? 근데 이걸 제가 한 20년 이상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PPT 보여주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를 제가 알았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냥 PPT만 있으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들 손과 눈과 머리를 같이 연합을 해서 메모를 하고 때로는 그것도 괜찮아. 혼자 중얼중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리허설이라 그래요. 시연이라 그래. 반복. 그래서 반복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노트도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내가 이해를 해야 그걸 가르치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남을.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제가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옆에 사람 붙잡고 아니면 집에 가서 나 좀 이렇게 시험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를 붙잡고 요청을 하셔도 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오늘 이런 걸 배웠는데 이러면서 아니면은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또 내가 이런 걸 배웠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면 굉장히 그거는 이제 학습이 거의 완벽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 많이들 이제 최소한 이렇게 노트하는 거는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 했던 요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나중에 학습과 기억, 특히 기억과 관련해서 아주 주요 개념이에요. 나중에 심층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은 이제 심리학의 정의 그리고 이제 심리학이 왜 어떻게 생겨났나? 심리학하면 뭐 떠올라요, 여러분들? 연상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없나? 하나도 없나? 생각이 좀 많이? 그거가 옳다. 내가 지금 내가 정답을 얘기하나? 내가 말한 게 틀리면 어떡하나? 그거 지금 판단하고 있으면 입이 안 떼어져요. 그죠? 근데 그냥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러죠. 팝콘처럼 팡팡팡 판단하지 말고 바로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창조와 발전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른다고요? 심리학 하면? 심리 테스트, 심리 검사.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 우리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거. 또 심리 분석. 이제 우리가 그걸 정신 분석 그 얘기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사람 이름 떠오르는 거 있나요? 연관해서? 프로이트.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해? 각자 하나씩 더 얘기해 봅시다. 프로이트 또 이렇게 제가 점검을 해야 여러분들 수준을 알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완전히 내가 무시를 하고 아주 그냥
단조롭게 내지는 쉽게 쉬운 걸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원치 않을 것 같아. 그지? 왜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니거든. 아닌데 지금 주저하는 게 있어요. 주저를 잠깐 저리 가라고 그러고 주저한테 나한테 얘기해봐. 프로이트 또 꿈. 오케이. 꿈 굉장히 중요한 또 정신작용 중에 하나죠. 실험 심리.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심리학의 역사에서 이제 지금도 물론 실험 심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처음 심리학이 태동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심리학은 현대 심리학. 이 태동될 때 실험 심리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파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많죠?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다 의미 있게 엮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가 되기를 기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 안타깝게도 역사 파트가 빠져 있어요. 심리학의 역사.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이제 판서를,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흥분하고 이제 에너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말이 빨라지고 막 때로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버벅거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 열정이 이제 넘쳐서 그런 거니까 듣기가 좀 괴로우시면 워워워워 진정이라고 조금 표현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든 이 과목과 관련된 것든 관련되지 않은 거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들고 내지는 눈짓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의견이나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하는 코너 있는 것도 아시죠? 거기에 이제 관련 개념들 내지는 뭐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할 거는 그래서 심리학의 뭐 5대 관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역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이 5대 관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어떤 심리학 분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마 뭐 여기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트에서 심리학을 활용을 한다. 그럼 어떤 걸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수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범죄 심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범죄 내지는 그쪽이고, 군에서는 심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뭐 없나? 심리 뭐 이렇게 관련돼서 뭐 국정원에서도 심리 파트 있죠. 군대에서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막 남이 모르는 거, 뭐 남의 어떤 속마음을 막 이렇게 알아내서 막 조종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거는 심리에 대한 굉장히 오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들 많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심리학에 대한 오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독심술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심리학과 다니는 사람이 뭐 소개팅을 하거나 미팅을 해서 파트너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심리학과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제 마음을 이러신다고요, 보통. 그거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드러내야지 내가 뭐 해석을 하든지 뭐 판단을 하든지 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뿜어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한두 가지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이 사람 마음, 갑자기 뭐지 그게? 요새 이제 그것도 많이 나오던데, 드라마에서도 그 역할들이 많이 나오던데, 뭐 심리 분석, 프로파일러. 이 나이가 드니까 이래 이게. 맞아요, 프로파일러.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제 심리학이 응용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 뭔가에 대한 핵심적인 그 개념들을 앞으로 이제 쭉 한 몇 달,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 심리학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념이 좀 확립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심리학은 아까 말한 그 독심술 그런 거 아니고요.
뭘까요? 심리학 하면 아까 연상되는 단어들은 얘기하셨어요. 그럼 심리학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끝에 학이 붙었으니까 이제 학문이라는 뜻이긴 한데 어떤 학문일까? 심리학이 말 그대로 마음 심자에 막 한자 나온다 막 너무 오랜만에 보는 한자 아닌가? 뭐예요?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 너무 쉽죠? 마음의 이치를.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한자어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로 봐도 자, 사이콜러지. 요 앞에 이제 온갖 사이콜러지가 다 붙죠. 뭐 카운셀링부터 시작해서 뭐 사이코테라피, 저기 클리니컬 사이콜러지, 뭐 스쿨 사이콜러지, 뭐 온갖 게 다 붙어요. 자, 근데 어쨌든 사이콜러지 이거는 합성어예요. 그리스어에서 나온 일단 사이키라고 로고스는 이제 뭐 학문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공부 뭐 이제 로고스 그거는 이제 뭐 이성적인 어떤 학문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 사이키 요거를 이제 그 어디냐 그 히랍식으로 발음을 하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뭐라고 읽어볼까? 푸시케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로스의 부인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질투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근데 이제 푸시케라기보다 어쨌든 사이키 이게 원래 그리스의 의미로는 이게 숨 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 이제 이런 의미이긴 한데 요게 이제 역시 사람이 숨을 쉬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과 이 영혼을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에 이제 심리학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나 단서 드렸고 그 육체가 있죠. 몸뚱아리. 그걸 우리가 심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신이라고 얘기하지. 왜 이러니? 몸은 신이죠. 몸은 신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영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심이고 인간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과 몸이 이제 중간에 고대부터 이제 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간 존재가 존재한 이후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거에 대한 물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간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려가려다가 다시 올라왔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아오면서 그런 고민, 의문, 생각, 사유 이런 것들을 좀 가만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다 젊어 보여. 다 20대로 보여. 다 20대 맞아요? 아닌 사람 손. 다 20대구나. 10대는 없을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20대는 아직 삶이 뭔가 막 고민하기에는 아직 이렇게 이 사회에서 막 이렇게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적인 고민, 나의 탐색 이거 하기에는 조금 이제 여유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들어보셨나요? 칼 구스타프 융 분석심리 이제 창시자인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제 적어도 한 40은 넘어가야 이제 내면으로 이제 이게 에너지가 향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회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학문이 가장 인간을 다루는 학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인간과 관련된 학문들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심리학이 하나 있고 또 뭐 있어?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과목 듣는 것 중에 뭐 있어요? 정보학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있지? 아, 국어도 있었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국어학이라고 붙어도 되나? 우리 국어 국문학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 있어 알고 있는 거?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사회과학. 윤리학도 있을 수 있고, 윤리 좋아.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거 다 학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문사회과학. 지금 대학에서 다 없앤다고 난리치는 학과. 돈 벌겠다고. 그렇지, 철학. 돈 안 되는 학문. 근데 그거 아닌데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시작점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사회 현상들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저런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런 상황에서 왜 저런가? 왜 이런 기분이 느껴지는가? 왜 화가 나는가? 왜 슬픈가? 왜 저런 현상에 대해서 저렇게 대응하는가? 반응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철학이에요. 근데 이 철학은 문제가 뭐냐면 검증이 어렵다는 거지.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그게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은 지금까지도 현대사회에서도 철학자들의 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관이라던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을 일으키고 있죠. 물론 심리학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모든 학문들은 완전히 100%, 완전히 0%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중간에 검정과 회색 사이, 검정과 흰색 사이에 얼마나 많은 회색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는 학문이 뭐예요? 이공계 계열의 학문들. 거기는 정말 뭐 시약 뭐 탁 떨어뜨리면 100%확 바뀌고 어중간하게 몇 %만 바뀌고 몇 %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경우가 없죠. all와 not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다루는 학문은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보다는 일단 내가 가서 여러분 어깨를 탁 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번 쳐볼까 가서? 어떻게 반응할지? 아마 제각기 다 다르게 반응한다?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게 이미 전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미. 그래서 똑같은 자극을 줘도 누구는 이렇게 반응하고 누구는 저렇게 반응하고 이런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이 거의 BC 400~500년 전부터 쭉 누구 때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철학자 누가 있어? 소크라테스. 자, 좋아요. 너 자신을 아셔야 되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 훌륭해. 그 사람들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자,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오케이? 예, 10분 쉬셔요.